이게 총선용 악법인지 아닌지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의혹을 더해주는 대목은 사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계속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안에선 저 봐라 총선용이란 거다 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다름 아닌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말 관련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 등을 보면 추가적인 거에 대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이 되시고 나서 저는 이걸 뭐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.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석하시기에는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라고 보세요.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 법조인 중에서. 직접적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못 박진 않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여지를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, 네. 지금 통과시킨 특검은 명백히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? 정해져 있죠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. 그런데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. 이건 무슨 말입니까? 근데 특검의 대상이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.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사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관련자랄지 또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네. 관련이에요, 관련. 그러면 물론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뭐 이열용 비열용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명백히 해석하면요.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럼 명품백은 주가 조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럼 사실은 그 부분까지 수사하는 것은 사실 이제 법에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.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특검을 임명했어요. 또 민주당과 친원 특검 임명됐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수사할 수 있다 하면서 수사를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죠. 이거에 대해서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법적인 거 따져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시간을 보면 총선용은 맞죠. 하필 왜 총선을 앞두고 하느냐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여러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죠.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최순실 특검 때도 특검을 다 그 특검법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최순실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은 다른 점이 있어요. 그것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념과 진영과 상관이 없어요. 그거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, 야당 누구의 추천한 특검이 되든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건 다르죠.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에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특검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친명계의 성향이 있는 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이 특검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.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고. 그 의혹을 더하는 게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조금 전 발언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며 총선에 써먹기 주가 조작 사건이 부족하니까 결국 특검에게 명품백을 노리라고 미리 지침 내린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건 말이 되지 않죠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. 이게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추진을 하든 야당이 추진은 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잖아요. 알겠습니다. 목표가 정해져 있고 딱 한마디만 더 하려고요. 대장동 특검은 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장동 특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특검에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재명 특검에 유리한,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념과 어떤 진영의 논리로 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. 이게 이제 진짜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야 유불을 떠나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돼 이거는.
자,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명품백 수사 문제는요. 예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우리 이제 형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별건 수사는 금지하고 있어요. 네.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수사하더라도 뭐 특검법만이 아니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있다고 그래서 슬쩍 갖고 와서 이 사람을 이제 더 올가맨다거나 압박한다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기본적 형사법적 정당성을 잃는 건데 하물며 특검이 별건에 해당되는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?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. 해석을 하더라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. 특검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예. 수사여야 되고 근데 문제는 디올백, 명품백 그 수사는요. 빨리 검찰이 해야 돼 이거 수사를. 지금 특검에서 하니 많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. 네.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거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.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.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공정하게 또는 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하고 약간 정치적으로 진영적으로 서로 대결하는 그런 사안에서 특정한 진영을 대표하는 특검이 있다. 그러면 상대방이 승복을 안 해요. 우리가 특검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 좀 부당하다, 불공정할 거다, 또는 편파적일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특검을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특검도 다른 쪽 진영에서 야 저거 수사 인정 안 해. 예. 이래버리면 이 대한민국 이 분열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. 국민의힘에 그런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안을 좀 내세요 좀. 자 이게 이런 방식으로 특검하자고 대안을 내면 돼요.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저 사람들 말이 맞다. 일리가 있다. 이래버리면 민주당도 끝까지 자 뭐 우리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못합니다. 예. 근데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. 네. 김종민 의원의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.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에서 명품백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,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 특검은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. 특검에선 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빨리 해야 된다고. 그렇죠. 그 흥미로운 특검이 할 게 대목인데. 아니고. 예, 흥미로운 대목인데요. 김병민 최고위원님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종민 의원이 당의 비주류라 이런 뜻은 아닌데 당의 이제 주류에서는 아이 명품백도 수사하면 좋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예. 아니,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다 듣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기존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한 네. 내용들로 여기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전제가 될 텐데 쌍특검을 같이 올렸다는 건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에 관한 사법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해갖고 수사를 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? 예. 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를 끌어다가 별건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고 그 명품백 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 성격이 강한데 이게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김영란법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땐 배우자는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. 그럼 이 내용들을 갖고 법조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. 하지만 내용이 다시 부각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체적인 지배적인 내용입니다. 그걸 모를 일이 없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특검에 가면 이것도 별건으로 인지사건 수사가 가능하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정치 공세 성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민생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결국 여당에서는 아니 도이치모터스에서 명품백이 왜 나오냐, 도이치모터스에서 디올이 왜 나오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